나온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국민의힘 얘기와 연결되는 거라서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 게시글,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건 있잖아요. 여론 조작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해서 발표했네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황이 되니까 더 급해진 거예요. 더 거꾸로 가는 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조선일보를 위시해서 이른바 보수로 좀 분류화되는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힘을 좀 얻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안아야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지도부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언론도 싫어한대요. 예, 보수 언론도 이제 싫어한대요. 조선일보도 싫어한대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뭘 가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감성 얘기를 가고 있잖아요. 감성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혜원한테 총 쏘기 이게 빈총이었어? 내가 이 실효성 있는 걸 한번 보여줄게. 한동훈, 야 드디어 깰 때가 됐다. 그 앞서 얘기했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당성이라는 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한동계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무감사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문제 계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글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IP 2개라는 건 컴퓨터 2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5개의 아이디지만 컴퓨터 2개에서 작성이 됐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고, 디지털 패턴 분석 결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대응이 또 궁금하긴 한데. 돌 들었네. 예. 이제 진짜 돌 들었네요. 이 제기하고 뭐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뭐 윤리위를 통해서 내보낸다고 통해서. 하면 뭐 가처분을 하든지 그러겠죠? 뭐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심각한 건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가족 명의의 이 온라인 여론 조성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뭐 여러 가지 법률 위반 문제를 잡을 수 있지만은, 이 사실 특정 언론사가 또 개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어떤 여론이 있다라는 거를 특정 언론사가 또 보도를 해서 여론 조성을 하는 쪽으로 또 이게 작용이 된 게 있어서,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나 또 법률적으로나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건 또 맞습니다. 그 언론사는 또 업계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 친화적인 언론사로 또 알려져 있었던 곳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뭐 아무도 안 보는 그 당원 게시판들 가서 글 몇 개 쓴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기에는 그 여론 조성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건 사실은 조금은 어떤 정치인과 언론의 어떤 유착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형사 고발도 아마 뭐 할 수도 같이 있겠죠. 할 수도 만약에 있겠네요. 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어찌됐건 국민의힘은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뭔가 거꾸로 가는 방향을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통일교 신천지 수사라고 쓰고 국민의힘을 표적 수사하라고 읽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시도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개혁신당과 함께 발의한 통일교 이 특검법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또 다른 법안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천지까지 여기 다 포함시키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다는 말이 과거에 이제 남욱 그 변호사가 대장동 관련해서 증언했던 과거 이재명 후보와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제 대순진리회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는 종교들 다 거론될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22년도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대순진리회에 투표해 준다라는 조건을 걸고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요 한 문장 가지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특검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말인가요? 하지 말자는 말인가요? 통일교 특검은 그 국민의힘은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내심. 거고, 하고 싶지 않을 거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간이 한정돼 있고 인력이라든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범위를 많이 넓히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천지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특검에 넣지 않더라도 신천지는 별도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20년 2월 3월 달에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 코로나
그 위반 때문에 압수수색하라라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거를 거부했죠.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2021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19만 명이 늘어났어요. 당원이. 예. 근데 이걸 나중에 2022년도에 홍준표 그때 이제 후보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9만 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는 아니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경선 때가 되면 인원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리고 19만 명도 많은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엄청나요. 그러니까 원래 37만 명인데 이게 19만 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거의 절반이죠. 50%가 늘어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이제 그걸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2022년 5월달에 다 그러니까 각하시켜 버려. 이게 신천지 수사 관련을 이건 뭐 증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과연 그때 윤석열이 이거를 신천지와 연계가 돼서 각하했는지 그런 여부들이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5월달에 대선하자마자 이제 각하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검에 넣든 안 넣든 상관없이 별도로 수사를 해야 되고 대순진례는 모르겠어요. 이거 법조에서 한마디 나온 거 외에는 내가 뭐 대순진례가 성남에서 강한지 안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뭐 그냥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뭐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는 좀 생각할 겨를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말은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 이거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특검한 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검경도 수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하고 내용을 알아봤더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휘공화를 막론하고 수사에서 진상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한다.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검의 형태가 통일교 쪽으로 몰린다면 신천지 그렇다고 해서 빠에서는 안 된다.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긴 시간 걸려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종교 관련된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뭐 통일교 나오고 신천지 나오고 또 뭐 계속 하나씩 무슨 하나 내놓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냥 일반 수사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맞죠. 우리가 보통 특검법은 명이 길잖아요. 예. 왜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명태균, 뭐 건진법사 등등등 해서 관련된 특검법 이렇게 특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 다 할 거면은 그냥 일반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 후임 리더십을 또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거 협상 주체도 지금 비어 있는 데다가 협상이 과연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께서 저 검경 수사를 함께 협동으로 지시한 부분은 저는 매우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지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치적인 어떤 거를 떠나서 통일교라고 하는 단체가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완벽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 헌법상 정교 분리가 되어 있다 해서 정치권은 종교 단체에 굉장히 눈치도 많이 보고 뭐 표를 구걸하는 행위도 많이 하는데 종교 단체는 대놓고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거 깨겠다는 걸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통일교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고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통일교 특검이 된 거지. 애초에 정부에서는 통일교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검경 합수부가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뭐 특검처럼 무슨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역 없이 하면은 특검 얘기도 사라질 그렇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대통령의 지시 이후의 상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나온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게 청와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 이후에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내용 후속 보도 있으면 저희가 또 내일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권태우 실장, 양지열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도 함께 인사드리죠. 날씨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